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부가 있었다라는 책입니다. 정민우 지음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을 책인데요. 1,500만 원짜리 반지하 전셋집에서 100억 자산의 부동산 사업가가 된 저자가 부와 부동산 투자에 관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자의 시선으로 하루만 살 수 있다면 돈을 버려야 부의 길이 보인다. 부는 안전지대 바깥에 있다. 이겨놓고 시작하는 게임을 하라. 부자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프로세스. 어려울 땐 기본에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치고 보니 부자가 되었다. 저는 부동산에 미쳐 있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었던 청년이 부동산 부자라는 꿈이 생긴 이후 끼니도 거른 채 전국을 돌아다녀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미쳐야 미친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만의 투자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떤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현재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재주라든가 배경이라든가 학력, 재력, 인맥 뭐 하나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찾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잘하는 것도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코너로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대체 무슨 수로? 그때 제가 서 있는 곳이 그야말로 바닥임을 깨달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절박감이 일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도 저를 하루아침에 변화시키진 못했습니다. 제가 달라진 건 2007년 우연한 계기로 부동산 투자에 발을 들인 이후였습니다. 몇 달 만에 2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되는 마법을 경험하고 나니 저를 이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줄 단 하나의 희망은 부동산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신세계를 겪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부동산은 원래 고가의 상품이라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매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희망이 생겼고 돈이 없으니 부동산을 싸게 살 방법만 내내 고민하고 실행했습니다. 열심히 손품을 팔고 현장으로 가 발품을 팔고 분석하고 매입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눈여겨보던 부동산만 생각했습니다. 경매 투자에 대한 확신이 커질수록 낙찰 건수가 늘어갔습니다. 그에 따라 수익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투자 지역도 넓어져 전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임장을 가거나 지방 법원에 입찰하기 위해 참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부자라고 이름이 났다가도 2년, 3년 사이에 사라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상승기에는 운이 좋으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부딪혀가며 투자를 배웠습니다. 적어도 투자는 이론보다 실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만 익히고 나면 바로 실행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고 결과도 좋습니다. 투자는 특별히 좋은 머리로 고도의 분석을 해야 하거나 방대한 지식이 필요한 분야가 아닙니다. 그저 덧셈과 뺄셈 정도만 할 줄 알면 되고 닥치는 대로 경험하겠다는 열린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절실함으로 부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인맥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등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무수한 장애물을 해결하고
자산을 불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만큼 부를 얻는데 절실해야 합니다. 그 절실함 덕에 운도 따라줍니다. 흔한 말이지만 뜻이 있다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걸로 돈을 벌고 말겠다는 절실함과 어떻게든 길이 생길 거라는 긍정성이 저의 무기였습니다. 즉, 부자가 되는데 대단한 재능이나 특별한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마인드만 바꾸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그만큼의 절실함과 긍정성을 갖기란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불안은 행동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살기 위해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만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 처지에 뭘 할 수 있겠어? 적당히 연명하며 살자. 그 전까지는 무의식에 이런 생각이 콕 박혀 있어 저를 행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알고 난 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나도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부딪혀보자.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먼저 저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을 바꾸니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행동하면 처음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현재의 사고방식이 미래의 부를 결정합니다. 결과를 다르게 하려면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생각의 한계가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최고치입니다. 어떤 결과물도 그 사람의 생각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자기 사고의 한계와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만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산의 그래프는 계단형으로 상승합니다. 처음에는 돈보다 경험에 목적을 둬야 합니다. 재테크는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기에 모순이기는 하지만 해보면 합니다. 초보자가 부푼 꿈을 안고 돈을 목적으로 뛰어들면 절대 오래 하지 못합니다. 경험의 목적을 두고 거래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돈이라도 나오는 직장이나 사업체가 필요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체력은 현금 흐름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부침을 겪는 시간을 이겨내고 나서야 돈이 따라옵니다. 자산은 선형적으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1년에서 2년까지는 교통비, 세금, 임장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익은 없이 경험만 쌓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만의 투자 대상과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년 차쯤에야 적지 않은 수익을 맛보며 전업 투자자로 전향하는 분도 있고 직장 생활과 투자를 겸하며 꾸준히 자산을 불리는 분도 있습니다. 자수성가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 번쯤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두 번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세 번째, 한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돈이 모이는 환경을 만듭니다. 네 번째, 좋은 환경과 시스템이 그를 부자로 이끌어줍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계속 실행에 옮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열정을 불태웁니다. 행동하면서 작은 실패를 반복하고 매일 조금씩 수정해 나갑니다. 이들은 실패를 일시적인 상황이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그들은 돈을 조금 벌었다고 해서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서 쉬 안주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 태도였다면 애초에 큰 부자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는 데는 시기와 운과 사업 아이템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그들은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충분히 익는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순위를 성장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 영역을 넓히고 배우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일도만 방향을 틀어도 미래에 나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나란히 뻗어 있는 두 평행선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중 한 선의 각도가 1도 정도 틀어지면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확연해지고 결국 엄청난 격차로 벌어집니다. 현재 소득의 많고 적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더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도전해야 합니다. 부는 연봉보다 투자 경험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랜 투자를 위해서는 멘탈에도 안전마진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휴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과 의미 두 가지를 충족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능하면 돈과 의미 둘 다 있는 일에서 결과를 내야 합니다. 차선으로 의미는 없지만 돈이 된다든가 돈은 안 되지만 의미 있는 일도 좋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동기부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도 안 되고 의미도 없다면 그냥 쉬는 게 낫습니다. 매일 하는 운동이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라는 마라톤에는 안정된 마음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투자 결정에서 냉정을 잃지 않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과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집중해서 쓰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시간은 충분히 쉬고 회복 후 다시 집중하는 부자들의 생활 습관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돈을 벌지 말고 경험을 벌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실제 내 돈이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경제에 대해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지는 게 공부가 아니고 실제 내 돈을 넣고 굴려야 제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 일단 들어가고 나면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해도 집요하게 파고들어 수시로 상황을 확인합니다. 투자란 것이 그렇습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더 절박해지고 공부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게으르던 사람도 투자를 시작하면 바뀌게 됩니다. 투자는 정말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뚜렷한 투자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종잣돈을 모은다면 의미가 있지만 막연하게 돈을 좀 모은 다음에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만 하는 중이라면 오늘부터는 종잣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종잣돈은 먼 미래의 불분명한 목표 액수가 아닙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안전한 적금이 될 수도 있지만 공격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잣돈에는 물질적인 돈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즉 지금 바로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도 포함됩니다. 투자 경험이 다음 투자를 부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실천이 힘들어서요. 의지나 실행력이 좋은 사람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특히 인간의
손실 회피 편향은 강력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처럼 예기치 않게 환경이 바뀌지 않은 다음에야 또는 자발적으로 어떤 특수한 환경에 스스로를 몰아넣지 않은 다음에야 사람은 원래 습관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이렇게 변화가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접 경험을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앞서 걸어간 사람을 만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고 무턱대고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책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분야의 책을 10권 정도 사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의 90% 이상은 책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쉽고 빠르게 손에 넣으려 하니 어려운 것입니다. 간접이든 직접이든 결국 경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또다시 투자를 하고 싶게 만듭니다. 한 번의 큰 효율성, 이익만 따지면 행동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경험을 우선순위에 두고 효율성과 이익은 차선에 두어야 합니다. 부의 기회는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부는 따라옵니다. 누구나 마음 먹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자는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사기를 당하거나 잘 모르고 사서 손해를 본 적은 없으니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관심의 우선순위를 부동산 등 재테크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계속되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부자들은 자꾸 더 부자가 되는 걸까라는 책입니다. 토니 노나카짐, 황해수공김, 예인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쥐고 있는 행복한 부자들은 4가지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균형을 무의식 중에 스스로 잘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몸에 밴 바람직한 습관 덕분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행복과 부를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4가지 균형과 그 습관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부자는 4가지 자유로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성공과 행복을 모두 손에 넣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삶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돈, 시간, 건강, 그리고 인맥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인데요. 돈만 많다고 최선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자유로움을 판단하는 척도가 사람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자신의 인생 가치관이 어떤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다고 판단하는 경제적 수준 또한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은 돈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기분 좋고 쾌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를 소유해야 하는지를 먼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간절히 추구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자유인데요. 노동 수입 이외의 수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노동 수입을 많이 얻으려면 당연히 시간당 수입이 높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파는 비즈니스이므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최대 수입에는 자연히 한계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만약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라도 하면 그나마 수입은 완전히 끊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노동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행복한 부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자유인데요. 건강해야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건강한 신체가 없으면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의 자유인데요. 고립은 불행을 부릅니다. 정신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가족이나 친지가 없거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친구가 곁에 없다면 진정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부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부를 쌓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자기 혼자만의 힘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이 네 가지 요소의 자유를 골고루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공은 했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네 가지 요인의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행복한 부자들의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돈이 따를 수밖에 없는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돈이 돈을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냥 평범하게만 생활하기만 해도 돈은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모으고 나면 이후로는 어지간해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돈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부자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 중에 돈을 좋아하지 않으면 수중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지갑에 담긴 지폐에 진심으로 애정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갑에 들어있는 돈에 고마워라든지 사랑해 하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친구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렴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지폐가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다고 부자들은 말합니다. 부자들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결코 그래서 자신의 공간을 물건으로 꽉 채워두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만약 공간이 가득 찰 것 같으면 필요 없는 물건, 가치 없는 물건, 안 좋은 물건 등부터 차례로 처분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빈 자리는 좀 더 가치 있는 새로운 물건이 차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집안에 있는 물건의 질 또한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여분의 재산만 써야 합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방심하기 쉽습니다. 중간에 자기가 가고자 했던 방향을 잃어버리고 소비의 단맛에 취해버리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목표 금액을 한번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갑을 쉽게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 철칙입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뭔가 보상을 하고 싶다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 기간별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이를 달성하고 남은 돈, 즉 여분의 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면 됩니다. 평소 그런 습관을 들이면 지갑 속의 돈도 나날이 불어나서 어느새 부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시간 중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망설임 없이 시간을 고릅니다. 이는 시간은 다른 자유에 비해 아무리 노력해도 또한 어떤 희생을 치른다고 해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돈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늘어나고 건강은 몸에 좋은 운동을 계속하거나 식습관에
신경을 쓰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큼은 근본적으로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는 자원입니다. 시간만이 유일하게 평범한 우리가 부유층 사람들과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당장 1분 1초라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소중히 보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공휴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행복과 성공을 모두 거머쥔 사람들은 어느 요일이든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니다. 그들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행복한 가정과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분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과 성공을 동시에 거머쥔 사람들의 성공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본질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긴 것이 아니므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한다는 의미에서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인생의 연대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대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종이를 펴놓고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해까지의 기간 사이에 다양한 목표 항목을 만들면서 기간별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시기에는 내 회사가 IPO를 해서 주식을 상장하겠다든지 이 시기에는 집을 사겠다든지 어디로 여행을 간다든지 등을 자세하게 적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부정적인 말만 입에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리야, 못해, 몰라, 귀찮아, 피곤해 하나같이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자꾸 사용하면 제 아무리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도 마음이며 사고 방식이 굳어버려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심지어 제 아무리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해도 또는 금방이라도 성공을 손에 쥘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자꾸 입에 담으면 순식간에 하향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힐 것 같은 성공이라도 멀리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말에는 그 정도로 무서운 힘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 즉 성공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멀리 돌아가더라도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서둘지 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려면 작심삼일이라도 좋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여러 가지 차이점 가운데서도 특히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실행력입니다. 말하자면 성공과 거리가 먼 사람들일수록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보다는 할 수 없는 구실부터 찾아내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당화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공과 행복을 모두 거머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상 일단 결심한 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면 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의식이 바뀌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할 수 있으면 새로운 무언가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